어렵죠. 한 30년 새 이런 애는 처음이니까. 30년 동안 하셨어요? 30년 넘었죠. 근데 지금이 가장 어려우세요? 지금이 제일 어려워. 올해 1, 2, 3월이 내가 겪어본 바로는 제일 어려워요. 그동안에 뭐 일하고 싶어서 못한 적은 없어요. 돈을 떠나서. 근데 요즘에는 돈이 비싸고 싸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올해 1, 2, 3월에 일이 제일 없어요. 일주일에 그럼 몇 번 정도 이 사람들 다 일주일에 한 3일 이내요, 다. 옛날 같으면 일주일에 마음먹으면 일주일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엔 못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1, 2, 3월이 그동안 겪어본 치고는 일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무렵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반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최악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이 밀려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많이 체감하죠.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통 거의 반의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 인력 시장에서 하루에 보통 15,000명, 2만 명 출력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남구로에서만. 그런데 지금은 보통 뭐 10,000명도 출력을 못 한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제가 있던 사무실 같은 경우도 보통 하루에 뭐 400명, 500명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보통 200명, 300명. 뭐 적게는 문 닫는 업체들은 보통 뭐 50명, 30명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줄었죠. 한마디로 이제 일 나가시는 분들이. 아유 없어요. 일이 없는데 뭐 일이 없는데 뭐 저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 삼성인력이나 뭐 코스코 같은데 뭐 그런 데 많이 갔죠. 또 어디 됐지요? 한 됐어요. 어디 됐지요? 일이 없는지 어디 됐지요? 오래됐어. 건설업은 고용 한파가 11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18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역대 최대폭 감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후쯤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마곡이나 뭐 위례지구나 문정지구, 뭐 별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형성된 지구 현장들이 많았어요. 보통 한 지구에 가면은 재개발 지역 가면은 보통 현장이 한 10개에서 15개, 많게는 20개 정도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몰려 있는 현장이 없어요. 지금 띄엄띄엄 영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만큼. 그리고 건설 경기가 돈이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현장이 많으면 현장 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거래처가 많으면 여기에서 좀 마이너스가 났어도 저쪽에서 돈 많이 벌어서 메꾸고 돈을 계속 돌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많이 죽었죠. 엄청나게 죽었죠, 지금. 올해 건설 수주가 연초부터 급감한 것이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건설 수주를 보면은 9조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31.4% 감소했는데 2014년 이후에 지금 11년 만에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수주 역시 동시에 감소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1월 공공 수주를 보면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2%가량 줄었는데 이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최저치고요. 그리고 민간 수주는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2%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 뭐 건설업이라는 게 땅을 파야 일이 있는데 새로 땅 판 데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업종별로 본다면은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29조 3,500억 원으로 전체 GDP의 5%입니다. 높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제조업이 27%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은 57%인데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조업은 정말 큰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반도체, 뭐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그런 산업들이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사실 단일 산업 기준으로는 건설업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우리나라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0%였거든요. 2.0%였는데 건설 투자 기여도가 마이너스 0.5%포인트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건설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그냥 2024년 예년 수준만 정도만 됐었어도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이 아니라 2.5%를 찍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건설 투자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될 거로 봤는데 조금 신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0.5%에서 0.1% 그 전망치 대비 이제 실적치가 낮게 나왔는데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가 지금 1, 2월에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기성 실적이라고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한 이후에 그 시공을 하고 기성을 받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1, 2월에 마이너스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줄고 기존 공사에서 벌어들이던 돈도 줄어서 전반적으로 한 20, 30% 정도가 이제 수주가 줄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 지표가 크게 이제 토목 분야하고 이제 건축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건축 분야의 지표는 더 안 좋은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는 계속 사실 건설업이 어렵다고 해도 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 이런 걸로 많이 사실은 그 수익을 얻는 건설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나 집행해 오던 지표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더 수익을 얻을 구조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건설사들. 제가 35년도 레미콘 역사 이래 근래 들어와서 최고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 현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데이터가 한 80회에서 한 100회 전 그 정도 나왔는데 탕뛰기니까요. 근데 작년부터 데이터 상으로 보면 작년에 뭐 60회 전, 50회 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1, 2, 3, 4월 달인데 더 위축이 돼가지고 그 권역별로 편차는 약간의 다소 있지만 적게는 15탕부터 월 많게는 한 70탕 정도가 최고의 어떤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1998년도 그때 IMF 때인데 상당히 그때보다도 매우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레미콘이 단순히 27개 기종 중에서 건설기의 14번째 기종입니다. 한 탕 한 탕 탕뛰기로 운송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하루 종일 장비와 사람이 대기를 해도 한 탕을 안 하면 소득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소득 감소라는 게 피부적으로 그 차 한 대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IMF보다 더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전체 가구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3% 늘었지만 전기, 하수, 건설업 가구의 근로소득은 반대로 3.2% 줄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저희들이 운송을 하다가 그 공사가 중단돼서 상당히 어떤 법정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PF 관련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건설업이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 시기 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설업의 경영 여건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급등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또 그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의 실적이 3월경에 발표가 됨에 따라서 항상 그 발표가 되는 그 시점에서 다음해 4월부터 위기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설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최근에 몇 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뭐 공사비가 증가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이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4월 위기설이라는 건 사실은 뭐 건설업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매년 그 12월 말 결산을 하는 건설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신용평가라든지 또 뭐 이렇게 대출을 받는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2, 3월 달에 문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3, 4월에 되면 이제 재무제표가 아예 공시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어려웠네, 힘들었네 이거를 수치로 정확하게 이제 받게 되니까 이제 위기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1, 2월 아까 말씀드린 1, 2월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조금씩 발표되고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이미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뭐 부채 비율 200% 아니면 400%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어떤 건설업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예측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